자, 안녕하세요. 보험유치원 김원장입니다. 오늘은 보험금 청구하는 방법을 정말 쉽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순서입니다. 저희가 병원을 방문해서 치료를 받게 되면 나올 때 병원 서류를 발급받아요. 그 병원 서류 발급받은 것을 청구서와 함께 보험사에 제출을 먼저 하고요.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할지 말지 심사를 하고 또 어떤 필요한 서류가 있다면 서류 보완을 하게 됩니다. 그 이후에 최종 보험금 지급을 하게 되는 거죠. 일단은 청구하는 방법부터 설명을 드릴게요. 첫 번째로 모바일 청구 방법이 있습니다. 해당 보험회사의 어플 말고 여러 가지 앱들이 있어요. 어플리케이션 들어가시면 개인적으로 만든 앱도 있고 여러 가지 앱들이 있습니다. 그 중에 하나를 들어가 봤는데요. 이렇게 순서대로 동의도 하고 서류도 제출해서 보험금을 청구하시면 됩니다. 하지만 보통 이런 앱들은 해당 보험사로 다이렉트로 보험이 청구되기 전에 이 해당 앱을 만든 회사에 소속된 설계사들이 중간에 개입이 되어서 어떤 리모델링이나 업셀링을 권유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너무 원하지 않으시는 분들께서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. 자, 두 번째로 자동화 기계 청구 방법이에요. 요즘에 병원에 가면 쉽게 볼 수 있는 보험금 청구 기계입니다. 1층에 보통 배치가 되어 있는데 하는 방법은 모바일과 마찬가지로 청구 방법이 손쉽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실 수가 있고요. 장점은 빠른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, 주의하실 점은 좀 전에 모바일과 마찬가지로 중간에 설계사가 개입되어서 청구 시에 빼트린 부분을 도와주기도 하지만 보험 가입에 대한 권유를 받을 수도 있다는 점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. 세 번째로는 직접 청구하는 방법이에요. 본인이 해당 보험사에서 팩스 번호를 발급받아서 직접 청구를 하거나 해당 보험사 어플로 청구를 하는 방법, 그리고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팩스 번호를 발급받거나 아니면 우편을 보내는 등 청구하는 방법은 다양하게 있습니다. 본인이 스스로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번거롭다는 점이 제일 단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자,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지금 현재 내가 가입하고 있는 보험사의 담당 설계사가 있다면 설계사에게 보험금 청구를 요청하시는 게 가장 적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. 보험금 청구서 작성과 병원 서류를 간편하게 보내주시기만 하면 되니까요. 그리고 보험금이 지급이 잘 되었나 가장 꼼꼼하게 봐줄 수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. 자, 다음은 필요한 서류입니다. 일단 약관상에 이렇게 1번, 2번, 3번, 4번 이렇게 서류가 필요하다고 나와 있는데 먼저 보험금 청구 서류부터 볼게요. 각 보험사마다 청구를 할 때 어떤 사유로 청구를 하는지 서류를 작성해야 하는데요. 한번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. 이런 식으로 노란 부분에 중점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 이름, 주민번호, 사고 유형, 질병인지 상해인지, 그리고 사고 경위, 그 밑에 진단명, 보험금 계좌까지 잘 작성하셔서 맨 밑에 이름 사인 촉촉 해서 보내시면 될 것 같아요. 청구를 할 때는 뭘 청구하냐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. 첫 번째는 비례보상을 해주는 실손의료비, 실비와 정액보상을 해주는 진단비, 입원비, 수술비 등으로 나뉩니다. 실손의료비를 청구할 때는 말 그대로 실제 나온 병원 비용을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진료비 영수증이 필요합니다. 진료비 영수증에는 실제 병원비가 잘 나와 있으니까요. 만약에 청구 금액이 너무 크거나 내용이 복잡해지면 보험사에서 진료 세부 내역서를 추가로 필요하다고 얘기할 거예요. 그때는 각 항목별로 지급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이죠. 그리고 보험사마다 신분증을 요구하거나 통장 사본을 요구하는 것도 있어요. 그래서 만약에 보험사에서 필요하다고 할 경우에는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실손보상은 이렇게 하면 되고 그 밖에 정액보상을 청구할 때는 쉽게 생각해서 진단비를 청구할 때는 진단서, 수술비를 청구할 때는 수술확인서, 입원비를 청구할 때는 입퇴원 확인서, 이런 식으로 해당 진단서를 필요로 하는 겁니다. 단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점은 만약 수술 확인서와 입퇴원 확인서에 진단명이 기재되어 있다면 굳이 번거롭게 서류를 두 가지를 뗄 필요 없이 하나씩만 떼시면 된다는 거 주의하셔야 될 겁니다. 왜냐면 서류 하나 발급받을 때마다 돈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이죠. 마지막으로 청구하실 때 꼭 주의하셔야 될 사항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, 진단명을 정확히 기재하셔야 됩니다. 만약 진단명을 잘못 기재하는 경우에는요, 나중에 제가 아프지 않은 부분도 아팠다고 보험회사의 기록으로 남는 경우가 있어요. 그렇게 되면 새로 보험을 가입하실 때 지장이 생기실 수 있고요. 물론 나중에 다시 병원에 방문하셔서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을 수 있겠지만 굉장히 번거로울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, 두 번째는 보험금을 청구하고 나서 지급을 받았을 때 돈이 제대로 들어왔는지 안
않았는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. 보험회사라고 무조건 돈을 다 제대로 주는 건 아니에요. 무조건 꼼꼼히 잘 됐는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. 자, 세 번째로는 면책 기간 굉장히 주의하셔야 됩니다. 특히 실비를 청구할 경우에는요, 무제한으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같은 질병이나 상해로 병원을 방문했을 때 현재 기준 5천만 원 한도로 보장을 다 받았다면 90일 동안 기다리셔야 그 이후에 다시 보장을 받으실 수 있으세요. 만약 5천만 원 한도로 치료를 다 받으셨는데 275일이 지났다 그러면 90일만 기다리시면 새로 보장을 다시 받으실 수 있고요. 5천만 원 한도로 치료를 다 받으셨는데 275일이 지나지 않았다 그러면 치료받은 기간 포함해서 365일까지 기다리셔야 새로 다시 치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네 번째로 청구기한 지키는 거예요. 보험 청구 금액이 얼마 안 된다고 해서 서류를 계속 쌓아두시는 분들이 계세요. 근데 이렇게 쌓아두고 계시다가 깜빡하셔서 3년이 지나버리게 되시면 보험금 청구가 안 되게 돼 있습니다. 그래서 3년 이전에 꼭 청구하시길 바랄게요. 전문 지식 없이는 보험금 청구할 때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지급을 잘 안 해주는 경우가 있고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본인 보험을 관리해주는 보험 설계사에게 꼭 문의를 하시고 청구하시길 강력하게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. 안녕.